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시각 디자인 학사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제가 시각 디자인 학사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지만 다른 학위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방법과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저희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학점은행제를 준비하기 전에 이 학사라는 이 학위의 개념이라든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상담해주는 컨설팅 하는 교육기관이 있는데 거기 가서 뭐 상담받고 컨설팅 받으면서 하셔도 좋지만 그 이전에 학점은행제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하셔야 실수 없이 시간도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강의를 좀 듣고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먼저 학점은행제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련한 모든 것을 담당하는 그 부서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는 교육부입니다. 교육부. 교육부에서 유치원부터 뭐 대학원 또 뭐 학원 있죠, 여러분들. 이런 모든 교습소까지. 하여튼 그 교육에 관련한 것들은 다 어디서?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허가를 내줘야만 운영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학위라는 것은 대학이죠. 우리 대학이 보면 2년제 대학이 있고 4년제 대학이 있습니다. 물론 3년제 대학도 있죠. 그죠? 그래서 보통 2년제와 3년제를 우리는 전문대학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 최근에는 그냥 다 대학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냥 2년제 대학, 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이라는 곳은요, 여러분들 대학에서 학위를 주는 게 아니고요. 학위는 교육부에서 주는 겁니다.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교육부가 어떤 규칙을 정해요. 룰을 정하면 그 룰에 맞춰서 학교를 승인을 받아서 대학이 교육부를 대신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대학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게 되면 학점이라는 걸 받게 되죠. 예, 그러면은 2년제는 몇 학점? 80학점. 룰이에요, 룰, 규칙. 80학점을 이수하면 학위를 주는 거고요. 3년제는 120학점을 이수하면 학위를 줍니다. 그럼 4년제는 몇 학점을 이수해야 될까요? 그래요. 14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 왜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어디서? 교육부에서 정했으니까 그 규칙대로 해야 여러분들은 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규칙대로 여러분들이 모두 이수를 하면, 취득을 하면 교육부에다가 대학이 대신 서류를 넣으면 교육부에서 확인하고 뭘 줍니까? 자격증을 주게 됩니다. 뭘 준다? 자격증을 주게 됩니다. 그 자격증을 뭐라고 하냐면 학위라고 하는 거예요. 학위. 그냥 학위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서? 국가기관에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보증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대학을 나오게 되면 2년제, 3년제를 나오면 전문학사라는 학위를 받게 됩니다. 무슨 학사? 전문학사. 그 다음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무슨 학사? 일반 그냥 학사라는 학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학사를 받고 나서 더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어디를 갑니까?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겠죠. 자, 대학원을 가게 되면 대학원에서는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하나는 석사 과정이 있고 하나는 무슨 과정?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과정을 이수해서 받는 이 자격증 학위를 우리는 학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 학력. 이해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학력이 높아지면 점점 높아지면 뭐가 좋은 걸까요? 허세 떨기 좋은 걸까요?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좋은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학력이 높아지면 좋은 게 뭐냐 그러면 기회가 더 주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난 전문학사인데 어떤 회사에 이제 서류를 이제 입사 서류를 넣으려고 하니까 그 회사에서는 자격 조건을 학사학위 소지 이상이라는 조건을 달았어요. 우리 여기서 이제 좀 학생들이 좀 그 오해하는 게 학력과 비슷한 게 뭐냐? 학벌이라는 게 있거든요. 학벌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브랜드입니다. 뭐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 그러면 와, 뭐 하버드대 와 이러잖아요, 그죠? 그 와가 학벌이에요. 학벌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학력은 누가 인정해 주는 거죠? 국가기관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실 공신력은 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벌이 높으면 무조건 성공하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학벌이 좋다고 해서 다 성공하느냐? 물론 우리 사회에 보면 나름대로 어떤 높은 자리에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면 이 나름대로의 학벌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그 학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예. 뭐 좋은 대학을 가서 그 사람이 성공했다?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좋은 대학을 가서 성공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가서 서울대를 나와서 성공한 게 아니라, 그 서울대를 간 친구는 벌써 고등학교 때부터 상당히 성실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성실함이 그 서울대와 플러스가 돼서 성공하는 것이지, 뭐 무조건 좋은 학교를 가면 성공한다, 이건 아닙니다. 물론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전문 학사를 가진 사람이 학사를 가진 사람보다는 기회가 좀 주는 거죠. 물론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람들이 입학을 하나요? 입사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학력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실력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학벌과 학력만 갖추면 회사에서 좋아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내가 이제 이 사회에서 어떤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직무에 따라서는 전문 학사만 있어도 되는 직무가 있고요. 또는 학사까지만 해도 되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직무 능력, 사실 회사라는 입장에서 처음 어떤 사람을 이제 뽑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뭐 미팅을 나갈 때 서로 만나면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이 진짜 모습인가요? 거의 반 이상은 뻥입니다. 그죠? 말투라든가 외모라든가 이거 다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면접 볼 때처럼만 계속 해준다면 정말 인재죠. 그러나 처음의 모습은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겉과 속이 다르거든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래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공신력 있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뭔가 자료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보통 성적 증명서를 예전에 봤었어요. 왜 성적 증명서를 보냐면, 선생님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성적이 좋은 애들이 무조건 좋은 애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적이 좋은 애들이 비교적, 제가 A를 주는 애들이 비교적 성실해요. 일단은 결석이나 지각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처음 보는 그 사람을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까 혹시 그 사람을 좀 투사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성적증명서라든가, 또 그 성적증명서에 없다면 나름 이름 있는 대학을 나온 친구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왜? 고등학교 때 할 거 다 하면서 놀고 놀면서 그렇게 한 애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공부를 어느 정도 성실하게 잘했다는 거잖아. 그런데 과거에는 그게 좀 많이 맞았었어요, 과거에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세대는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만 나와도 됐던 그런 시절이죠. 근데 그런 시절에 대학을 나오면 거의 그때는 골라서 갈 수 있는, 기득권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통로였고, 거의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 부모님들은 이 대학이 상당히 어떻습니까? 나름 이 사회에서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을 꼭 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막 대학 그러니까 거의 전 국민이 거의 80% 이상이 대학을 나올 정도로 거의 학사학위, 전문 학사를 다 갖고 있는, 마치 그냥 일반화된 것처럼 되었는데, 대학을 나오는 것이 성공의 어떤 필수 조건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대책 없이 그냥 대학원만 가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 석사, 박사 되게 많은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석사, 박사 이렇게 학력이 높아갈수록 보통 관리직이거나 연구직이거나 그러거든. 그런 그 일자리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대학원 나와서 박사 받아가지고 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일을 하면 먹고 살면 해야 되는데 창피하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거냐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거기에 맞다면 전문 학사로 끝내도 되고,
또 더 다른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학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고자 회사가 뭐 석사 이상의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때가 석사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학력이 높아지면 허세 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다? 기회가 더 생기는 거예요. 서류를 더 넣을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스펙트럼이 좀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없으면, 실력이 없으면 그거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실력과 비슷한 게 스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스펙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냥 예전에는 막 무식하게 막 했어요. 정말 대단해.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 이제 MBC에서 그 기자가 자꾸 떨어지는 친구인데 너무 스펙이 대단한 거예요. 자격증도 막 10개씩 있고 막 이런 친구인데 왜 떨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 친구를 그 회사 그 면접 감독했던 사람한테 가서 왜 이 정도의 실력 있는 사람이 떨어집니까? 스펙 있는데도 떨어집니까? 했더니 저희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요 자격증만 필요한데 요 자격증은 우리 회사에서 되게 일반적인 거라서 뭐 맞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야, 너 여행 어디 갈래? 그러면 저는 저기 그냥 여행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바다, 산, 강, 계곡 다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힘도 들죠. 시간 많이 들죠. 돈은 돈대로 들죠. 효율은 떨어지는 거죠. 저는요 하와이 갈 거예요 하면 하와이 갈 것만 준비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꿈과 목표를 가지라고 제가 이제 항상 강의 중에 얘기하는데 그냥 막 준비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직무, 내가 목표한 직무에 필요한 것만 딱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그냥 이것저것 뭐 해가지고 무조건 학력만 높이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옳지 않다.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어떤 일이고 그 일에 필요한 학력에 맞도록 준비하면 되겠다. 그리고 학력이 높아지면 뭐다? 기회가 더 주어진다. 그러나 그 기획은 뭐가 없으면 실력이 없으면 잡을 수 없다. 스펙이 아니다. 실력이다. 그 직무에 필요한 것만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학벌이 높으면 이것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좋게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한 건 맞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학벌도 갖추도록 노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학위 개념 이해하셨습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 학위가 뭔지도 잘 모르고요. 대학도 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대학 들어가면 전문학사는 몇 학점을 이수해야 되는지 뭐 이런 개념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교육 대행 하나의 업체야. 교육업체. 그곳에서 교육부에서 정한 룰대로 전문대학에서는 80, 3년제는 120, 4년제는 140학점을 이수하면 교육부에서 학위, 즉 자격증을 준다라는 겁니다. 전문대를 졸업하면 전문학사, 4년제의 학사, 그 다음 대학원 가서 석사, 박사라는 학위를 받는다. 그걸 우리 학력이라고 한다. 어느 대학 나왔느냐는 학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학을 가가지고 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학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시간도 그쵸. 이제 뭐 철들어서 일하면서 공부하려고 하거나 또는 어떤 상황에서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꼭 대학을 직접 가서 학위를 받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 방송통신대학 들어보셨죠? 방통대학교. 자, 과거에 이제 인터넷도 없고 그런 시절에는 방송이죠. 그래서 TV 방송을 통해서 강의를 듣고 정해진 날 가서 뭐 합니까? 시험 보고 140학점 이수하면 4년제 학위를 주던 그런 제도였죠. 방송통신대학교가 초창기에는 이 학벌이 없었어요. 아유, 대학을 무슨 방송 듣고 참 그거 제대로 교육되겠어? 그러면 사람들이 브랜드 학벌이 없었어요. 그런데 방송통신대를 졸업하고, 자, 대학에서는 여러분들 졸업을 하지만 졸업식이라고 안 합니다. 학위 수여식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이미 학위 받은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학교 총장, 이제 학위증을 보게 되면 학교 총장 누구 해놓고 그 밑에 교육부 장관 누구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졸업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학은 학위 수여식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방송통신대학 출신들은 상당히 성실해야 됩니다. 왜? 방송 시간 맞춰 들어야 되죠. 시험 봐야 되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아 이거 어려운 거구나. 그리고 또 방송통신대 출신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높은 직위도 가고 각 역할을 잘하니까 이 방송통신대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지고 여기 출신도 엄청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잘해 나가면서 학벌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괜찮아졌어요, 되게. 예. 그 최근에는 이제 사이버대라는 것도 있죠. 사이버대가 뭡니까?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서 강의를 듣고 4년제 학위를 받는 제도. 그죠? 또 독학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검정고시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처럼 1단계부터 4단계의 시험을 통과하면 4년제 학위를 주는 제도예요. 이렇게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학점은행제라는 학은제라고 할게요. 학점은행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학점은행제는 뭐냐면요. 얘네들은 다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는 건데 학점은행제는 기관을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교육부에다가 80학점 내지 140학점을 넣어서 뭐예요? 학위를 직접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학은제는 이 평생교육원들이 있어요. 뭐 대학마다 뭐 기관마다 보면 평생교육원이라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하는 게 바로 이 학점은행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아마 평생교육원 같은 데를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평생교육원을 가게 되면 좀 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혼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140학점을 이수를 해야 돼요. 학사를 받으려면. 룰이 있는데 전공이라는 과목이 있고 교양이라는 과목이 있고 일반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공이라는 과목은요, 여러분들 영문과에서는 영어가 전공이겠죠. 그죠? 영어가 전공이에요. 그러나 디자인 쪽에서 영어는 전공이 아니라 교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직무에 직접적 관련 있는 것들은 전공, 교양은 관련은 없지만 그냥 일반적인 교양 함량에 필요하면 교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은 60학점, 교양은 30학점, 일반은 50학점을 이수하라라는 룰이 있어요. 선생님 일반은 뭐예요? 일반은요 전공 교양 중에 아무거나, 만약에 전공을 여러분이 80학점을 이수했다 그러면 60학점은 전공으로 넣고 나머지 학점은 일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이나 교양 중에서 남으면 어디로 간다? 일반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전공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전공 필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공 선택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전공 필수는 그 학위마다 다 다른데 시각 디자인 학사에서는 18학점을 이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공 선택은 42학점 이렇게 이수를 해야 합니다. 이거 룰이에요. 그럼 만약에 교양을 20학점만 이수하고 140학점을 이수했다. 그러면 학위 안 나옵니다. 전공이 반드시 60이 넘어야 돼요. 그 중에 전공 필수는 18학점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양은 30학점 되고 나머지는 뭐 일반은 전공이든 교양이든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룰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학위를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학위를 받으면 학점은행제에서 받는 학사와 학위와 방통대, 사이버대, 독학사를 통해 받는 것과 실제 대학을 가서 받는 학위라는 그 학위가 같은 걸까요? 뭔가 좀 차별이 있을까요? 차별이 없어요. 국가에서 주는 그냥 자격증이에요.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학벌의 문제죠. 그 선생님, 이거는 대학을 나온 게 아니라 어디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 어디서 이걸 담당하냐면 교육부에 국가평생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학점은행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곳에 학점은행제라는 곳이 있어요. 주소가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접수하고 그곳에다가 등록하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작업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졸업장이 아니죠. 학위증에는 평생교육원장 누구 해놓고 밑에 교육부 장관 누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어느 대학 나왔니? 근데 사실 어느 대학 나왔니라고 대학은 물어보는 거는 조금 그래요. 대학은 어느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냐면 뭘 전공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꼭 자기가 좀 좋은 대학 나왔으면 물어봐 주길 바랄 때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여하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거기서 시각디자인 학사를
뭐 전공했습니다. 그 국가평생교육진은 뭐예요? 그러면 방송통신대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조차도 난 창피해. 그게 왜 창피한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창피하게 보니까 창피해 라고 생각하면 학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대학원 진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항상 학사학위가 있어야 대학원을 가는 것은 기본적인 뭐예요? 자격 조건이거든요. 대학원을 뭐 나름대로 뭐 이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화여대 대학원을 제 제자들 중에도 이대 들어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창피합니다. 이대 나온 여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대 나온다 뭐 서울대 나온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사람들이 알아주긴 하겠지만 실제적인 어떤 게 아니라면 그게 도리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학부라고 그러죠. 이 대학교의 학부 이게 없으면 인정 안 해줘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야 대학원 그거 별로 인정 안 해줘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대부분 보면 지가 대학원 안 나온 친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지는 이제 대학만 나왔다 이거죠. 아니에요. 왜 인정을 안 해줘요? 분명히 어떠한 석사 이상의 필요한 자격 조건을 요구하는 일에는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이라는 조건을 다는데 그러면 저는 그냥 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대학원 나왔는데 그러면 면접 보는 사람들이 얘는 석사 자격은 되지만 이상한 대학원을 나왔으니까 이름 없어. 물론 옛날에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과거보다는 많이 적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실력만 있다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죠. 학벌로 하려고 하면 정말 가세요. 그러나 이게 할 수 있는 애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학력과 뭐 실력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면요. 편입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입이라는 것이 보통 보면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이 있는데요. 일반 편입은 뭐냐면은 전문대학교 2년제 1학년,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4학년으로 편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에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편입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학사 편입이라고 합니다. 학사 편입은 4년 동안 또는 학위를 받은 사람이 다시 대학을 가야 하는데 많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보통 학사 편입이 일반 편입에 비해서 상당히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뭐 디자인 쪽 특히 일반 편입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편입하지 마시고 학사 편입이 유리한데 그럼 대학을 다닙니까? 그럴 필요 없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위를 받아서 가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용은 실제 대학의 10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시간도 1년 안에 여러분들이 물론 전문대학을 나왔을 경우 뭐 그것은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시간과 비용에서 저렴하게 여러분들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편입을 한다든가 또는 대학원 특히 뭐 선생님이 학점은행제로 학위 받은 거 좀 창피해요. 그러면 뭐 창피할 것도 없어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좀 만회하고 싶어요. 그럼 뭘 갖추면 학벌 가지면 되죠. 어디로 갑니까? 대학원 진학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뭐 나름대로 이름 있는 대학을 여러분 대학원 진학하시면 됩니다. 그 선생님 학점은행제 가지고 대학원 진학하면 알아주지 않지 않나요? 뭐 그렇게 알아주는 게 중요합니까? 알아주는 것은 학벌인데 나름대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제 제자 중에 이화여대 대학원 간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 결국 이대 나온 여자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학벌도 제작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편입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선생님 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 그럼 학사학위를 갖고 계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전문 학사를 갖고 있는데 진짜 실력이 쩌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 학력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물론 경력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학력을 좀 빨리 갖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학점은행제를 이용해서 학위를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 전문학사 가진 것보다는 학사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러면 학사를 가지고 서류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서류를 넣었을 때 학교랑 학벌이랑 이런 거에서는 딸리더라도 경력과 실력이 좋으면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어떤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뭐예요? 학점은행제를 가지고 학위를 받을 수 있다면 학위를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점은행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자, 준비는 일단 먼저 충분히 혼자서 할 수는 있긴 있는데 일단 이 학점은행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프로세스를 좀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점은행제에 관련한 이제 그 교육기관도 있고 하지만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학사는 안 합니다. 뭐 경영 학사니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오직 시각 디자인 학사만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 컨설팅도 해드리고 또 학위 받을 때까지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를 시작하고 싶다 그러시면 일단 저희 강의를 듣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조 선생의 시각 디자인과 컬러리스트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우리 제자들이 보통 이 자격증 시험을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뭐 편입을 한다든가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럴 거면 제가 좀 도와주자 해서 이제 해주는 그런 겁니다. 돈 벌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 자격증 가지고 이제 보통 학점은행제에 이제 그 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시간제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자격증이라는 걸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라는 거는 이제 그 학교를 입학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도 괜찮고 오프라인도 다 괜찮습니다. 국가에서 인가된 그 교육기관에서 그 과목만 선택해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울대 가서도 들어도 되고 뭐 아무 데나 들어도 됩니다. 거기서 개설만 돼 있으면. 그럼 선생님 서울대 가서 들으면 좋겠네요? 아니요. 그건 그 학교를 입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희 카페에서는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이랑 이렇게 산학협력이 맺혀 있어가지고 저희 학생들은 한 학점당 2만 원에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렇게 저렴하면서도 좋은 그런 교육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할 필요 없으니까 뭐 그런 내용까지도 카페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좀 도움을 받으시고요. 여하튼 시간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전공이든 교양이든 특히 시각 디자인 쪽은요, 이 전공 과목이 되게 많습니다. 다른 학사에 비해서 전공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100%다 온라인으로만 준비해서 학점은행제가 가능한 아주 좋은 그런 학사예요. 시각 디자인 학사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격증을 가지고도 학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은 저희가 이제 최대 3가지 있을 수 있어요. 전문 학사는 2개. 그래서 전공 3가지가 있는데 그 자격증이 전공으로 2개, 일반으로 하나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공의 학점이 인정되는 게 뭐가 있냐면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건 16학점 인정됩니다. 시각 디자인 기사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거는 20학점. 그래서 산업기사는 16학점, 기사는 20학점 이렇게 됩니다. 컬러리스트 산업기사라는 시험 16학점, 컬러리스트 기사 20학점. 그 다음에 멀티 컨텐츠 전문가라는 시험이 있는데 18학점, 게임 그래픽 전문가 해서 20학점. 그 다음에 GTQ라고 해서 포토샵만 됩니다. 1급이 몇 학점? 5학점. 2급이 3학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를 가지고 보통 학점으로 인정을 받는데 보통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나 컬러리스트 산업기사를 많이 취득합니다. 그리고 GTQ도 많이 취득하고요. 그리고 일반 학점이라 그래서 하나는 아무 자격증이나 인정되는 걸 취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유통관리사라든가 뭐 안전관리자 이런 그런 자격증들도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자격증 안 따고 그냥 학점 시간제로만 이수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제는 1년에 40학점밖에 이수를 할 수가 없어요. 룰입니다. 그러니까 42학점 외에 더 취득을 해야 시간이 줄어들겠죠? 추가적인 건 어느 거로 합니까? 자격증으로 넣어서 학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개념은 이해했지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메일로 이제 여러분들의 성적 증명서를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학점 설계라는 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학점 설계를 해드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일정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혼자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라는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하고 있으면서 공부해야 되는 분들, 또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분들, 다양한 그러한 공부하기 어려운 분들이 하기가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이상한 거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만들고 교육부에서 인가한. 예, 그리고 학위는 1년에 2번 받아요. 8월 달에 1번 받고 2월 달에 받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학위 수여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점은행제로 학위 받은 사람도 모아놓고 큰 규모로 학위 수여식을 합니다. 뭐 교육부 장관도 와서 뭐 꼭 참여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렇게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학점은행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학점은행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 학점은행제의 제도가 어떤 건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뭐 교육기관이든 뭐 선생님이든 도움을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는 학점을 내가 어디에다가 교육부에다 직접 140학점이 140, 80인 80을 넣어서 학위를 받는 제도입니다. 근데 그 학점은 시간제라는 것과 자격증을 통해서 여러분 얻을 수 있어요. 시간제는 전공 60, 교양 30, 일반 50학점을 이수하라는 룰이 되어 있습니다. 요 룰대로 안 하게 되면 학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전공 필수, 전공 선택이 있는데 전공 필수 과목은 보통 자격증으로 많이 이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는 학점들은 다 일반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력이라는 것이 높아지면 좋은 점 뭐다? 기회가 더 주어질 뿐이다.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나의 성공을 보장한다? 아니다. 기회가 더 생긴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더욱더 여러분들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것들은 선생님의 카페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더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또 문의하시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